이론서 16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의 유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 아주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용이 즉 뭐냐면요. 용어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민간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용 개발이 있고 민간 개발이 있죠. 공용 개발이라는 건 이제 공공,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이제 그 사업의 주체, 즉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민간 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의 이제 그 시행자들이 하는 거죠. 민간 개발입니다. 자, 민간 개발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죠. 우리 시행자라고 했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땅 확보하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자가 갑이를 하면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시중 팔고.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누가 상환해야 돼요? 갑이 상환해야 되겠죠? 이자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업자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주를 하겠죠. 그럼 공사비 누가 줘야 돼요? 시행자가 줘야죠, 이제. 공사비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인도받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받고 난 다음에, 그럼 갑의 명의로 분양을 하겠죠. 그럼 분양대금이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분양대금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갑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갑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결론이 이거죠. 자체 개발 사업 나오면 모든 이익, 개발 이익이죠. 분양이익,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다 갑이 독박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이게. 대신 위험이 큰 대신 이익은 많이 먹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이 시행업자가 또는 개발업자가 매우 위험이 높은 게 뭐냐?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돼요? 수익도 가장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다뤄야 될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많은데 이걸 이렇게 다 혼자 한다는 게,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행업자 끼고 합니다. 분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시공업자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변호사 또는 PM이라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건데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PM이라는 걸 씁니다. 다. 이게 PM이 뭐냐면 이 사람가 부동산 개발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 가격에 다양한 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금관리 또는 시공업자 선정하는 거, 분양대행업자 또는 마케팅 어떻게 할 거고, 부지 확보, 기타 등등.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따라서 이 부동산 개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거를 이자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줘요. 그리고 합니다. 왜? 이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사업 위탁관리라는 게 바로 나와요. 사업 위탁관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업 위탁관리예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전체 공정은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PM업자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미주얼, 보주얼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사업 위탁 또는 수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 개발 대행업자에게 또는 이 컨설턴트에게 뭘 줘야 돼요? 수수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 수수료라는 말 나왔죠.
수수료라는 말 나오면 이건 사업위탁형입니다. 나머지는 수수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수료 나왔구나. 아, 사업위탁형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개발 대행업자를 이게 번역이 이제 잘못돼서 이 개발 대행업자를 시험에 개발업자라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를 이제 대부분 이거 고쳐서 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보험사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사업 위탁형에서 개발업자로 나와요. 이건 개발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대행업자 얘기하는 대행업자. 이 대행업자를 개발업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활용님 2번 보세요. 사업 부지 및 건설 자금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자, 갑이 다 독박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혼자 독박 써서 헤쳐나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아, 그래서 이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이자. 피임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대신 이 대행업자에게는 뭘 줘야 된다? 아, 수수료 준다. 그래서 이제 피임업자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 보호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동산 개발의 어떤 컨설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체 개발 사업 나오고 위탁형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쉬운 걸 좀 먼저 합시다. 요거 좀 까다로우니까 뭐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컨소시엄이라는 게 컨소시엄. 여러분, 컨소시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 같이 한다. 그런 얘기, 여럿이 같이 하는 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등. 그래서 법인 간에, 기업 간에, 기업이 여럿이서 컨소시엄 구성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수주를 해서, 어떤 수주를 해서 공사에 대한 수주를 받아서 여럿이서 수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해요. 이걸 대명사가 뭐냐면, 제가 여기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 내용 아니고, 컨소시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파의 헬리오시티가 있죠. 유명한 데인데, 제가 이제 그때 송파에서 수업할 때, 가락시형 5층 저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이제 본 사람입니다. 증인이죠, 증인. 지금은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지만, 그 전에 가락시형이 있을 때서부터 제가 그 앞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이제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84개 동입니다, 아파트가. 민시도시죠. 거기다가 이제 분양 세대수가 9,510세대예요. 이런 아파트인데, 이거 혼자서 이제 수주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3개의 건설회사가.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해요? 컨소시엄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둔촌주공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거죠. 강동구에 있는 이 둔촌주공도 이제 재건축하면서 여기도 대규모거든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4개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해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공동사업 좀 볼게요. 지주공동사업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 교환 방식, 같을 등자, 가격 가짜.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 교환 방식. 같은 말이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땅은 있는데,
땅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시공업자란 말이에요. 시공업자. 건설회사가 되겠죠. 이자에 줄 공사비가 없다 이거지.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비 줄 자금이 없다 이거야, 자금이.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공사비 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공사비를 외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상.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공사비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갑이 이제 을과 약정을 맺는 겁니다. 야, 여기 건물이 올라가면, 그렇죠? 건물 올라가면, 만약에 여기가, 1000세대라 하면, 1000개라 하면, 1000세대, 1000개라 하면, 그 중에, 이 1000개 중에서, 네가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공사비를 부담했으니까, 이만큼, 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한테 줄게. 물건으로. 그래서, 공사비를 물건, 물건으로 변제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하는 거예요. 그럼 준공한 다음에 이 100원에 해당하는 만큼 물건으로 줄 테니 그거 팔아먹어서 네가 공사비 충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수업을 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아닌 건데. 그래서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대신 물건으로 갖고 가라 그 얘기예요. 물건으로. 그 대신 네가 준공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네 돈 들여서 준공시킨 다음에 물건으로 빼먹어라. 이게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똑같아요. 갑이 이제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요. 건설회사 네가 네 돈으로 건물 올려라 이거예요. 내 땅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할 때 분양금 일부를 띄어서 너한테 공사비로 줄게. 그러니까 따라서 준공된 다음에 물건으로 떼서 건설회사에게 주면 공사비 대신 공사비 대물 변제가 방식이 되겠고요. 분양을 친 다음에 분양대금이 들어온 다음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공사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이 지금 뭐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을 쓰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행업자가 개발업자가 땅은 있는데 이 공사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사비 건설회사 네가 부담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물건으로 받아보면 대물 변제. 분양치고 난 다음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받아먹으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았는데, 뭐가 있냐, 이 신탁이 남았는데, 이 신탁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이 됐든, 민법 시간이 됐든, 신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법률적인 걸 설명하면 너무 장황해져, 이게. 저는 그냥 법률적인 건 최대한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차피 배우시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위절, 신탁에 관련된 위절 구조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또는 공인중개사 시간에 또는 공시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공시법에 보면 뭐가 있느냐? 공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공시법이 아니라 공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 신탁 등기를 배워요. 신탁 등기. 그럼 신탁 등기 배울 때 이 신탁입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위절 고절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한번 용어만 좀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 여기 용어에. 위탁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탁자라고 나옵니다.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가 나와요. 이 세 개의 그 행의 주체가 있습니다.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이 신탁자하고 위탁자는 동의어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탁자나 신탁자나 동의어입니다. 이거는 말장난을 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탁자, 수익자. 자, 그러면 이 위탁자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위탁, 탁이 부탁할 탁자예요. 위임한다.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신탁자, 믿을 신자, 믿고 맡긴다. 그래서 이제 위탁자, 신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 이게 받을 숫자거든요. 부탁을 받았다,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수익자는 뭐냐면, 요 이익할 때 이익자거든요. 이익만을 받는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수탁자가 뭐냐면 신탁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이꼴 부동산 신탁회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럼 이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충분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어떤 경력이 있는 거죠. 능력, 경력과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이 자가 이제 부동산 개발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너무해. 좀 줄이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갑입니다. 여기 갑, 토지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가 땅은 있는데 개발할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쓰는 게 이게 신탁이에요, 이게. 그럼 이 신탁회사가 있잖아요. 이 자가 이제 뭐 하래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갑하고 계약을 맺어요. 신탁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개발 신탁이라고 해요. 개발 신탁, 관리 신탁, 또는 분양 관리 신탁, 초본 신탁. 다양한 신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신탁회사하고 협의를 맺는 거예요. 나 땅은 있는데 개발할 자금도 없고 분양할 능력도 안 된다. 네가 좀 대신해라. 그래, 오케이. 이걸 이제 신탁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탁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되면 어떤 거냐? 신탁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 시간에 이제 신탁 등기를 배우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위탁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탁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오고 수탁자, 신탁회사. 됐죠? 이 신탁회사를 또 연목을 하고 신탁사 이렇게 또 신탁사. 아주 그냥 말장난하는데 쓰러져 있어요. 이제 신탁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탁사 또는 뭐야? 신탁회사.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이전돼야 되냐? 자, 소유권이 이전이 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등기 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신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백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탁이라는 말 나오면 이퀄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믿고 맡긴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이 신탁회사한테 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소유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신탁회사가 다 하는 겁니다. 가면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땅 갖고 땅을 내고 시작계약 체결하고 쑥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이제 나머지 북치고 뭐 난리치고 뭐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시탁계약 체결할 때 뭐가 있냐? 수익자가 지정이 됩니다. 보통 수익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이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지정이 되는데 그 수익자가 누구냐? 주로 갑이에요. 그러면 이 갑에게 이제 수익자가 되면서 유자에게 네가 수익자다라고 수익권 증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수익권 증서가 있어야만이 수익권 증서에 보면 수익자가 갑 이렇게 우선 수익자 갑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보험 들면 어떻게 돼요? 보험 증권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권 증서에 갑이 수익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탁 토지 소유자, 위탁자와 수익자는 같은 게 일반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복잡한 다 아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분양을 하든 뭐 임대를 하든 간에 그러면 그거의 일부를 누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배당해 줍니다. 이게 수익자에게. 이러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신탁 계약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원상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분양형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치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대금이 이 수익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예요. 따로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거 보다 보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터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터지냐? 이렇게 됐네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좀 좋아질 겁니다. 하여간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나 위탁자나 그 다음에 수익자나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위탁자, 신탁자는 같은 말이고 수익자하고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 신탁에서 이 수탁자가 되는 거고 이 수탁자가 치고 장고 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이제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는 그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우선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건데요. 글쎄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배당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믿고 맡기고 그러면 이제 신탁한다는 건 신탁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신탁 등기를 치는 거죠. 소유권 이전돼야 돼요. 수탁자, 신탁에서는 그 토지 위에다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 자기 물론 이자는 이제 당연히 공사비 빼고, 그 다음에 은행이자 빼고, 원금 상환하고, 자기 신탁고서 빼먹어요. 빼먹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이제 배당하냐?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수탁자는,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또는 수익권 증서를 합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교부해야 돼요? 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뭐냐면 이제 자치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끝냈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죠. 요 신탁까지. 근데 신탁이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요 정도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신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면은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로 하냐면 여기입니다. 요 담보 신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차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SOC 사업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요거 끝나고 나오는 게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라는 건데 단답형으로 잘 냅니다. 여기를. 그래서 SOC 사업에 민간 자금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뭡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딱 세 가지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답형이고요. 나오면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이게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